안녕하십니까. 모바일 한계를 넘어서 모바일 게임, 모바일 버튜버 라이브 스트리밍을 주제로 이번 세션 발표를 맡게 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송유섭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세션과 관련된 몇 가지 소개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 소개인데요. 저는 2012년도부터 네이버 동영상 조직에서 동영상 모바일 앱들을 개발해 오고 있고요. 17년도부터 지금까지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안드로이드라는 앱을 개발하고 있고 22년도부터는 버튜버 파트까지 같이 담당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가 될 것은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앱이에요. 이게 어떤 앱이냐면은 그 라이브 스트리밍 송출 도구,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모바일 그리고 PC 어플리케이션으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맥 이렇게 모바일과 PC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스트리머들을 위한 모든 기능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모바일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글로벌 1등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한 78에서 80% 정도의 점유율,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46에서 한 50% 정도의 점유율로 2등과의 격차를 상당히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궁금한 거예요. 저 어떻게 우리가 1등 할 수 있었나. 좀 우리끼리 좀 얘기를 나눠보는데, 저희가 올해 초까지 무료 앱이었었거든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무료 앱이었어서 경쟁자들보다 좀 더 이점이 있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유료 앱으로 전환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포인트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송출 품질이 좋았을까? 혹은 우리의 UX, UI가 굉장히 좋았을까? 이런 것들도 저희 장점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런 모바일의 한계를 넘는 기능들 덕분에 사용자들이 우리 일을 많이 선택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이제 모바일 게임, 그리고 모바일 버튜버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컨텐츠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버튜버 라이브 스트리밍, 모바일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이 모바일과 굉장히 안 맞는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나름대로 이게 한계를 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넓은 내용들을 좀 담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한 기술에 대해 되게 깊숙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일들, 어떤 관심 있으신 분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모바일이라는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환경 안에서 어떤 모바일의 한계가 있는지를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은 우선 스마트폰에서 이 영상 데이터를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얻어오게 되는데, 이게 라이브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이대로 영상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조금 더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후원을 받았을 때 이펙트가 터지는 거, 그리고 채팅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화면에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는 이것들을 다 묶어서 오버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아까 받아온 그 프레임 데이터에 합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 프레임 데이터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비디오 인코더에 넣어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동영상 만든 거를 다시 네트워크 모듈에 태워서 치직,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게임 방송을 하고 싶다 그럼 화면을 캡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캡처해서 다시 이미지 프로세싱부터 태우는 그런 단계들을 다 거쳐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이런 것도 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스마트폰의 리소스, 퍼포먼스를 꽤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카메라에서 영상 땡겨오는 것부터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드는데, 여기에다가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 GPU를 쓰는 거, 그리고 비디오 인코더 해서 하는 거, 네트워크 모듈도 실시간으로 계속 동영상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모듈도 꽤나 무리를 하고 있고요. 화면 캡처를 하는 것도 꽤 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일들을 하면서 이 모바일에서 퍼포먼스를 극한까지 가져다 쓰는 것들이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하나의 그런 옵션, 하나의 그런 케이스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끌어다 쓰는데, 사용자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방송을 하지 않고요, 되게 많은 오버레이드를 올리고 싶어 해요. 게다가 이런 것들을 게임 방송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서 4K 해달라, 60fps 해달라 라는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이런 약간 모바일을 넘는 그런 요구들과 이 모바일의 리소스 한계, 퍼포먼스 한계 안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UX나 기술적으로 저희가 풀어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니즈들 중에 두 가지, 모바일 게임과 모바일 버튜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이것들을 사용자 요구의 시점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버튜버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요구들을 만들어간다,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요구인 모바일 게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이 모바일 말고요.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PC 중심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게임 방송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PC 게임 위주의 방송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머도 집에서 이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를 갖추거나 혹은 방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투컴 세팅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세팅을 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거 통계 같은 거 다 아실 겁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돈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프리즘 모바일에 게임 방송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모바일 게임을 스트리머들은 PC에 올려놓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 만약에 우리가 폰 하나로 PC 수준의 방송 진행이 가능하게 하면은 그들에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아서 그런데 해외 나가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타고 인터넷 보급률이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의 경우는 집에 PC가 없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이 더 활성화되고 모바일 게임 라이브 컨텐츠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PC 프리즘의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2017년도인데 그때부터도 이 게임 방송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생각을 해서 화면 그대로를 보내는, 이 게임 화면 그대로를 캡처해서 보내는 기능이라고 해서 프리즘 스크린캐스트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근데 화면을 그대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어떤 후원 이펙트, 채팅, 그리고 사용자 그런 본인의 이게 카메라 화면 이런 것들을 화면 위에 미리 올려놓고 그걸 통으로 캡처를 떠서 방송을 하는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미리 올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시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게임 하다가 시야 가리면 진짜 열받거든요. 지금 FPS 같은 것도 진짜 열받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를 했고 근데 사용자들 요구가 꽤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이렇게 화면 위에 올라가는 요소들 근데 이것조차도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했고 iOS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지금까지도 막혀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채팅과 후원 알림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라이브 컨텐츠로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보다 좀 더 나은 방송 환경이 뭔가 생각해보면 뭐 당연히 PC입니다. 그럼 PC 방송을 잠깐 보면 PC 방송 환경에서는 당연히 게임 위에 뭘 올리지 않아요. 게임 자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옆쪽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죠. 라이브 스트리밍 그런 도구를 돌려서 저 도구에서 내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레이아웃을 다 잡고 게임 화면을 캡처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 풀면은 기술적으로 순서대로 풀면 게임 화면 캡처 이후에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모바일에서 적용을 해보자. 방법은 모르겠지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캡처를 한 것을 하나의 오버레이로 해서 방송 환경을 구성하도록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니즈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요. 그 여러 가지 메일들 받았을 거 아니야 저희도.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라이트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할 때 기왕이면 라이브도 해볼까 하는 접근을 좀 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니즈는 당연히 라이브보다는 내 게임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 거고 거기에 파생되는 요구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 요구들을 조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스크린 캡처를 후 처리하는 방식, 방금 아까 보셨던 캡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방송 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들의 니즈들을 꽤 많이 충족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팅 UI,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도중에 방송에 대한 컨트롤들이 조금 하고 싶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UI를 제공하면은 많은 부분의 니즈를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바로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 앱에서 이렇게 방송 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쭉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하게 되면 게임 화면 자체는 뭐 올라가지 않고 깨끗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이 부분에 그 플로팅 UI를 둬서 여기서 이제 방송 메뉴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뒤쪽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방송을 하게 되면 아까 내가 잡았던 그 레이아웃 그대로 이제 방송이 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iOS랑 안드로이드가 조금 기술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들이 좀 달랐어요. 우선은 iOS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OS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화면 위에 뭘 그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저 플로팅 UI는 안 되고 이 스크린 캡처 후 처리에 집중을 해야 됐고요. 이 스크린 캡처를 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iOS에 있는 iOS 브로드캐스트 업로드 익스텐션이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용을 해보니까 이거 공식 문서에 나오지도 않는 거라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메모리 제약이 타이트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 메모리 제약이 50메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 게임 방송을 모바일 게임 방송을 한다 했을 때 그럼 순서를 보면 화면을 얻고 그 위에 어떤 오버레이가 올라갈지 정보를 얻고 이것들을 이미지 프로세싱해서 믹싱하고 그 다음 얘를 동영상으로 인코딩하는 이 전체 과정을 하는데 50메가인 거예요. 근데 얘는 한 프레임이잖아요. 동영상은 여러 프레임이고 그래서 이 프레임들을 다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게 50메가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 그 박스로 쳐져 있는 저 하나하나가 단위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개발로 치면은 이 단위 작업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굴러갈 때는 하나가 끝나면은 다음 게 들어오고 또 얘가 끝나면은 다음 게 들어와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iOS에서 이걸 넘겨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면의 변화가 별로 없으면은 뭐 1fps 그러니까 초당 1프레임만 주는 거고요. 변화가 되게 많으면 120fps까지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120대 받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하나의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얘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다음 프레임 들어서 처리하고 다음 프레임 들어서 더 처리하고 이게 무한정 중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림대로 보면 대충만 봐도 메모리가 3배인데 10배, 20배 늘어나면 그냥 바로 방송이 꺼지고 앱이 죽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일단 막아야 되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을 받아서 이게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겠다 하고 프레임 락을 걸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프레임들은 스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스킵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0fps니까 이 정도는 스킵이 해도 돼요. 그래서 넘어가고 저기 처리가 다 끝나면 프레임 락을 해제해서 그 다음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일단 프로세스에 대한 정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스킬들이 들어가는 게 이미지 프로세싱 이 단계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저 위에 올라가는 오버레이들을 이 오버레이들이 변화가 적은 것들이 있어요. 진짜 이미지나 뭐 텍스트 같은 것들은 실제로 처리할 때는 이미지로 처리하거든요. 여기 근데 개발자분들 많으실 테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이미지를 처리한다 하는 거는 뭐 PNG나 JPG 같은 포맷을 이용하게 되는데 얘는 인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게 되면 로드에서 디코딩을 해야 되는데 디코딩 할 때는 그 원본 이미지의 몇 배 정도가 순간적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돼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 혈당 스파이크 치듯이 메모리 스파이크가 팍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스파이크가 탁 치는데 50메가가 넘었다. 그럼 바로 방송 끝나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방송 중에 메모리가 우리가 50메가 제한이니까 그럼 이걸 언제 잡아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은 꼭 방송 중이 아닌 상황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잠깐 보셨던 이 레이아웃 편집 화면에서 저장이 될 때 로컬에다 저런 이미지들이 저장되거든요. 그 타이밍에 인코딩된 JPG나 PNG 파일 형태가 아니라 이미 디코딩된 것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조금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조금 더 크면은 다운스케일링까지 해서 저장해 놓으면은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 얘네들이 불필요하게 메모리 스파이크에 탁 치는 게 아니라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할당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기본이고 요 다음이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다뤄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다뤄보시면은 RGB를 기본으로 쓰는데 얘를 YCBCR 420이라는 포맷을 이용하면 조금 더 할인됩니다. 할인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설명하면 이것도 한 30분 걸리거든요. 대충 보면은 RGB는 우리가 보통 888, RGB 888비트에 24비트 쓰잖아요. 근데 YCBCR 420 하면은 픽셀당 평균 메모리 사용이 한 12비트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나 깔고 앞에 스크린 하나 올렸다 라고 계산했을 때 한 프레임당 6메가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럼 전체 50메가 중에 6메가는 엄청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적용해서 많이 아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iOS는 현재 요 세 단계 그리고 요거 말고도 짜잘짜잘한 그런 기술적인 터치들이 들어가서 메모리를 50메가 안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기술이 들어가서 현재 안정적인 방송이 가능한데요.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iOS에서 그 메모리 제약이 300메가까지 풀렸습니다. 그럼 니네 아무 쓸데없는 짓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이 저 메모리 제약 때문에 1080p까지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300메가로 늘어가면서 1440p, 2K 영상, 4K 영상까지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요. 그 이제 1440p 방송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OS에서는 여기까지고 이제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안드로이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어려웠던 게 이 스크린 캡처 후처리 부분이에요. 이게 어디서 어려웠냐면은 저희는 메모리 제약 같은 건 없고 올라가는 오버레이드를 어떻게 하면 화면 밖에서 렌더링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보여지는 화면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앱,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앱이 아니라 다른 게임 앱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PC 환경이었으면은
여러 개 멀티태스킹이 되기 때문에 내 앱이 약간 백그라운드로 내려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백그라운드로 내려가면은 아무것도 동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송출되는 건 저렇게 송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단에서 저것들을 다 렌더링을 해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요소들을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렌더링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되게 난이도가 있던 거였고요. 올라가는 오버레이 요소들은 대충 이런데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이미지, 안드로이드 UI, 안드로이드 서피스라는 세 가지와 화면 캡처, 스크린까지 하면 총 4가지 오버레이를 관리하게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요것들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려면 텍스처라는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텍스처로 변환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저것들의 순서에 따라서 딱딱딱딱 오버드로우 하는 방식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일단 텍스처로 변환하는 게 중요한데 조금 몇 개만 살펴보면 스크린 같은 경우는 화면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어요. 이미지 같은 것도 이미 파일 안에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얘입니다. 얘는 화면에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 UI를 보면 한 2가지가 있어요. 뷰랑 컴포즈라는 녀석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쓸 수 있나 저희가 찾아봤는데 얘네 둘 다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반드시 화면에 어태치되어야 화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렌더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쳐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하는데 화면에 어태치돼야 되는, 이게 사실은 둘이 서로 상반되는 단어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지만 이걸 달성해야 됐었고, 근데 이게 일단은 보이지 않게를 넘어서 화면에 어태치를 한다는 것도, 그럼 지금 내 앱이 떠 있지 않은데 그럼 어디다 어태치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안드로이드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에서 백그라운드를 처리할 때 서비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근데 얘가 뷰를 어태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개발을 안 해보시거나 저걸 모르시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써보신 분들은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권한을 요청하는 앱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다른 앱 위에 표시, 그런 앱들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프리즘이 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 서비스에 뷰 어태치를 해서 화면에 어태치를 할 수 있는데, 붙이면은 어느 위치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위치에 UI를 배치를 하고요. 얘가 붙었는데 이제 보이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알파 값을 0을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되게 눈속임 같지만 사용자는 얘가 이거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하지만 우리는 화면을 어태치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저희가 찾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UI를 가지고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텍스처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화면에 UI를 붙였잖아요. 근데 얘를 이용하면 플로팅 UI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플로팅 UI가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기는 네이버 지도인데 네이버 지도에서 내비게이션을 키고 백그라운드로 내려가면은 저런 형태로 이제 플로팅이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 플로팅 UI를 극한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마이크 볼륨, 뭐 장치 볼륨, 채팅이 없지만 채팅 보기, 송출되는 방송을 미리 보거나 화면 보고 켜고 화면 보고 끄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하면 저 위에 플로팅으로 띄워서 배치하고, 쟤네들도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배치되고 카메라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많이 밀어 넣었거든요. 진짜 극한까지 끌어갔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능을 넣었더니 사용자들이 되게 잘 써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해외 방송들 이런 것들인데 되게 레이아웃도 잘 구성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 기능을 출시한 지가 한 3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프리즘에서 전체 방송하는 것 중에 한 20-30%만 게임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42에서 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더 나아가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유료 앱으로 전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환하고 나서 유료 구독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견인한 분들이 이렇게 게임 유저들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기능이 저희가 이 모바일에서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 덕분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서 성과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은 여기까지고 이제 버튜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버튜버가 더 PC 지향적입니다. 이들의 방송 환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게임 스트리머들처럼 고성능 PC를 갖추고 있고 뭐 투컴 세팅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렌더링 퍼포먼스가 있는데 저 아바타에 대한 렌더링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PC 퍼포먼스가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분들이 그 페이셜 트래킹, 아바타에 대한 그런 표정을 입히기 위해서 저 아이폰을 거치해 놓고 데이터를 PC로 보내는 그런 형식의 이렇게 방송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기에다가 이제 모션 캡처 스투까지 집에 장착을 하시죠.
근데 버튜버C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업형으로 넘어가서 대규모로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버튜버들은 PC 환경을 넘어서 진짜 더 높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 최상위 티어 버튜버들은 서로 간의 기술력 경쟁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데 여기다 모바일을 붙이는 상황이잖아요. 이 모바일이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는 얘기가 사실 저희 어저께 밥 먹을 때도 나왔거든요. 모바일은 가능하냐, 성능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인터페이스 따라갈 수 있느냐, 진짜 당연히 무리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선은 그럼 신규 버튜버들은, 우리 학고라고 그러죠. 학고 버튜버들은 어떻게 시작할 때부터 600만 원, 1000만 원 질러가면서 방송을 시작해야 되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버튜버들이 보면은 꼭 이게 렌더링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PC가 필요한가? PC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버튜버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그들의 렌더링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능력인 거고 그들의 매력인 거지, 렌더링 퍼포먼스는 곁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하나의 컨텐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리즘이 그들에게 괜찮은 도구로서 한쪽이 지어질 수 있다면 그들이 컨텐츠 생산하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모바일에서는 버튜버 라이브 스트리밍 도구가 적다라고 썼지만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치지직,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서드파티 플랫폼으로 송출하는 도구를 말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갖춰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버튜버 렌더링 기술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고품질까지 가려고 하면 되게 중요하지만, 저거는 됐다 치고 갖춰야 된다 하는 게 모바일 라이브 송출 기술을 안정적으로 해본 경험이랑 뭐 오버레이 관리, 그리고 플랫폼 연동하는 경험들, 그리고 그 외 라이브 특화 기술 기능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모바일에서 방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전부 다 버튜버를 빼고 전부 다 하는 것도 글로벌에서 3개, 4개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저희가 1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버튜버 렌더링 기술을 갖춰서 그들에게 좋은 도구로서 인식이 될 수 있다면은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리서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만 거의 한 1000페이지 넘게 이게 자료가 있는데, 그걸 다 소개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만 조금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버튜버를 이해하려면 이들이 어떤 형식의 아바타를 이용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들이 이용하는 형식은 크게 두 가지, 라이브 2D라는 것과 3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3D는 여기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대부분 아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라이브 2D가 뭐냐면은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2D 이미지라는 뜻으로, 이 아바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이 포토샵 같은 데서 이게 2D 이미지를 그리는데 레이어를 다 나누는 거예요. 파츠별로. 그래서 얼굴, 눈동자, 눈썹, 머리카락 같은 파츠들을 다 나눠놓고, 이제 라이브 2D 에디터로 넣으면은 이 페이셜 트래킹 데이터가 들어올 때 각각의 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여라, 어떻게 모핑되라,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정의해서 라이브 2D 플레이어에 넣으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이미지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라이브 2D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버튜버C는 요것이 메이저인데 약간 더 마이너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몇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얘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해서 마치 좀 말하는 것 같은 가벼운 느낌을 주는, 용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한 PNG 튜버라는 느낌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리즘은 PNG 튜버, 라이브 2D, 3D 이게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요. PNG 튜버 간단하니까 이것부터 설명드리면, 눈과 입을 떴다 감았다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딱 4장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4장의 그림을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로직을 씌우게 되면 얘가 조금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 깜빡임 같은 건 타이머 넣고 자동으로 처리하고, 입 동작은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들어오는 볼륨의 크기가 임계점을 넘었다 넘지 않았다로 처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애가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허접해 보인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 게 퍼포먼스를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내가 진짜 고성능 게임을 돌려야 돼. 그러면은 버튜버 렌더링 깨지거나 게임이 깨지는 게 좀 그러니까 저걸 쓰는 그 스트리머들도 있고요. 그리고 버튜버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합방 같은 거 할 때 내 아바타는 렌더링을 고품질로 하고 그 합방하는 상대편 리모트에 있는 분들을 저렇게 PNG로 처리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는 모바일 퍼포먼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PNG 튜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라이브 2D인데 라이브 2D 기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요 통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2025년도 2분기 통계입니다. 이게 버튜버 에이전시들 그 소속사들의 뷰어십 그런 점유율 통계인데 여기 나온 것들은 제가 그 세계 유수의 그런 버튜버 에이전시들인데 이들이 이용하는 기술이 대부분 라이브 2D입니다. 이들이 근데 그렇다고 3D 기술을 이용하지 않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3D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된 방송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라이브 2D고요. 저기 33%의 개인까지 합쳐갖고 라이브 2D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추정해 보면 죄송합니다. 그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지배적인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프리즘도 라이브 2D를 모바일에 넣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발해놓고 프로토타입 해놓고 기술 준비 싹 다 맞춰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용 문제입니다. 보면은 매출의 5%를 내야 돼요. 근데 프리즘 같은 경우는 이게 버튜버와 게임 방송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카메라, 게임, 버튜버 세 개의 커다란 축이 있고요. 버튜버에서도 라이브 2D는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5%의 매출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 저희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라이브 2D 측이랑. 근데 사실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현재는 완전히 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D인데요. 3D는 뭐 우리가 익히 생각할 수 있는 3D 아바타들이죠. 근데 이거를 툴 비즈니스 입장에서 접근을 하려면은 이 3D 아바타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파일 포맷 그런 게 필요했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은 버튜버들은 대부분 이 VRM이라는 포맷을 이용해요. 이 VRM이 일본에 있는 3D 기업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컨소시엄을 조직하는데 그 컨소시엄의 목표가 3D 휴머노이드 아바타를 표현하는 공통된 파일 포맷을 정의하자는 것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 VRM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만든 것 중에 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용한 여러 가지 툴들도 있고 뭐 브이로이드 허브 부스 같은 데서 사람들이 파일 같은 걸 아바타를 공유할 때 이 VRM이라는 포맷을 이용하는데요. 이 VRM을 막상 쓰면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쉐이더 같은 게 고정된 쉐이더를 쓴다거나 혹은 어떤 애니메이션이 안 된다거나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런 아바타 툴들에서 확장 포맷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확장 포맷조차 아쉬운 분들은 자체 아바타까지 가는 거죠. 프리즘은 범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VRM을 먼저 접근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운영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겨서 저희는 이제 확장 포맷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맷은 준비됐고 다음 기술인데 버튜버에서 핵심이 되는 버튜버가 버튜버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술이 이 페이셜 트래킹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스트리머의 그런 감정이나 표정을 아바타에게 입히고 그것들을 통해 그 시청자와 소통하는 기술이죠. 이것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부의 스트리머들이 아이폰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 안에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애플의 AR킷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AR킷을 이용하면은 사용자의 그런 얼굴을 인식해서 52 블렌드 쉐입스라는 것을 결과를 리턴해줘요. 근데 이게 제가 이 52 블렌드 쉐입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뭐냐라고 막 블로그 찾아보면은 52가지 표정이라고 알려주거든요. 표정. 52가지 표정이라고 해서 저도 이게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애플이 AR킷에서 제안한 표준 얼굴 표현 파라미터 세트, 이게 문장이 어려워서 줄이면은 얼굴의 움직임을 52가지 파라미터로 추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2가지 파라미터가 대강 이렇습니다. 요것들이 하나하나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52가지 파라미터가 각각의 값들 가지고 하나로 그룹화된 게 그게 하나의 표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조금 보면은 오른쪽 눈을 감았다, 왼쪽 눈을 감았다, 혹은 뭐 혀를 얼마나 내밀었다, 턱을 벌렸다,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요소들이 하나로 뭉쳐진 게 하나의 표정인 거죠. 근데 이건 애플인 거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툴 하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버튜버 도구 만드시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찾아할 수 있는 게 구글의 미디어 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 파이프도 다행스럽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52 블렌드 쉐입을 리턴해 주는데 동작은 하지만 얘가 갤럭시 S23 울트라면은 지금 기준으로도 나름 상급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FPS가 15밖에 안 나오고 얘를 방송까지 돌리면 FPS가 10 언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프로덕트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꿈을 접었고, 사실 저희는 좀 운이 좋습니다. 저희는 네이버니까 다행히 제페토에 이 얼굴 인식 솔루션이 있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 저희가 기술적으로 준비를 다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프리즘은 모바일로 버튜버해서 뭐 할 건데 어떤 방향인 건데 저희가 정해야 됐었는데, 사실 저희의 방향은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PC가 없는 환경에서도 버튜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조금 더 접근해서 나가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얘네가 굉장히 PC 중심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컨텐츠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저는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버튜버는 PC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모바일을 통해서 이들의 그런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결론으로 가면 저희가 만들어진 것은 현재 PNG 튜버랑 3D 타입의 아바타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고 관련된 기술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PC 위주의 그런 툴들이었고 모바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바일에 버튜버를 지원한다면, 적용한다면 어떤 식이 될까 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고요. 지금까지는 모바일 버튜버의 기본기들을 갖춰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나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방금 보셨던 그 게임 방송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한 대로 게임과 버튜버를 한꺼번에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PNG 튜버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 거고, 말하면 이게 보이죠. 저쪽 끝에 보면은 현재 지금 말을 하고 계신데 분명히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페이셜 트래킹이 되는 아바타를 배치해서 게임 방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제공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유니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여기에 설명드리려고 장표를 한 바닥까지 아니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시간도 그렇고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킵을 했고, 저기 올라간 자료에는 좀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뭐냐면은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 게 이 유니티를 하나의 앱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화면도 아니고 앱 위에 오버레이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됐었고, 그 오버레이에서 실시간으로 프레임 데이터를 얻어야 됐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우연히 길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서 올려놨고, 혹시라도 그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PPT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라고 준비를 했는데 버튜버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상반신만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 페이셜 트래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표정만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페이셜과 헤드 모션까지 같이 포함이거든요. 근데 이 헤드 모션이 같이 되면은 그것에 붙어 있는 다른 뼈들이 같이 좀 움직이게 돼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상반신만 움직이는 거고, 저희도 그것을 적용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버튜버들의 트래킹을 한다고 하면은 총 3개가 있어요. 하나는 페이셜, 하나는 바디, 하나는 핸드입니다. 그래서 페이셜은 했으니까 바디도 해보자 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 바디를 하려고 하는데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에서 모션 트래킹 진짜 상상만 해도 기가 찰 노릇인데, 다행히 저희는 그 소니에 나온 모코피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게 보통 모션 트래킹을 할 때 여기서 더 잘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집에 커다란 베이스 스테이션을 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션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 쟤는 머리랑 양팔, 허리, 양다리에 6개의 센서만 붙이면은 모바일과 바로 붙어갖고 모션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을 해서 11월 4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기능을 현재 출시를 해서 모션 트래킹이 가능한 모바일 버튜버 방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하고 움직이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개발자잖아요. 또 귀찮음이 느껴져서 나 침대에 누워서 굉장히 역동적인 것처럼 방송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근데 여기서 3D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D 게임에서는 아바타가 있으면 얘한테 춤추게 하고 모션 포즈 취하게 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능만 주면은 역동적인 방송이 누워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현재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이 모션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선택형 모션이라는 기능, 그리고 트래킹하는 모션, 이렇게 2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페이셜 트래킹으로 인한 헤드 모션이 있습니다. 이게 모션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모션 간에 충돌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저 모션 트래킹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선택형 모션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선택형 모션을 하고 있는데 페이셜 트래킹에서 헤드 모션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런 고민들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림으로 그려진 어떤 블로그를 봤는데 되게 어렵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되게 단순화해서 그리면은 결국 페이셜 트래킹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표정과 얼굴 헤드의 움직임이고, 저 헤드의 움직임은 하나의 바디이기 때문에 저 모션들을 받아갖고 우선순위 처리하는 모듈이 하나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만들어서 바디와 페이셜을 적용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모르고 저도 만들었다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저희 지금 옆에 부스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손은 들고 있습니다. 핸드 트래킹 안 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바디 트래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설명해도 손도 바디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지금 발표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손을 엄청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 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 없이 핸드 트래킹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좀 더 정밀한 트래킹을 위해서 디바이스를 포함한 모바일 핸드 트래킹까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뭐랄까요, 그 PC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담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넥스트 스텝이 있어요. 공간 제약을 풀어준다는 부분인데, 이게 버튜버 방송들을 보면 사실 이게 원래 원본 캡처가 있거든요. 근데 캡처가 있는데 그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AI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런 버튜버 방송들을 보면 실제 인간과 버튜버들이 같이 합방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어떤 챌린지를 찍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겁니다. 버튜버들이 이 버추얼 가상세계라는 그 공간을 극복하고 싶어서 현실 세계랑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풀어본다면은 저는 AR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AR이라고 하면은 그 AR 코어, AR 킷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바일 친화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몇 년 전이죠. 오래 됐죠. 근데 그렇게 AR 기술들이 나왔지만 그것에 따른 적절한 앱들이 나오진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버튜버만큼 AR에 적합한 게 없고, 이게 모바일 버튜버라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프로토타입, 완전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을 한 건데, 후면 카메라로는 AR로 공간을 인식하고 그리고 버튜버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로는 페이셜을 인식해갖고 아바타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에 아바타를 배치해서 표정을 따라다니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기왕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아바타들이 이 공간을 같이 다닐 수 있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인터랙션이라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원래 뭐 이것저것 썼는데 사실 이것보다 저한테 지금 더 중요한 게 저희 옆쪽에서 이제 부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게임 방송이라든가 버튜버 방송이 있는데, 이것들을 오셔서 체험할 수 있고, 게임 한 판 하면 또 굿즈도 받아가니까 또 놀러 오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 부스에 있을 테니까 오셔서 좀 같이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